자, 이제 소문으로 들었어.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GS건설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 김학준 대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NFT 좀 잘 아십니까? 블록체인 미국 쪽으로 이미 투자를 좀 하고 있긴 있어서 네, 네, 미국 쪽에. 관심을 갖고 있죠. 네. 저도 이제 최근에 계속 접하고 있는데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표현은 되잖아요. 네. 뭐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공부해 보니까 약간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덱스터다. 그러면은 그 덱스터는 이 VFX 기술, 그 CG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영화나 영상을 제작하면은 CG를 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 산, 그다음에 뭐 동물, 나무 하나하나 이런 게 이제 IP로 존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NFT 기술로 복제할 수 없게끔 딱 만든 다음에 일반 사람들, 유저들이 그런 걸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만의 메타버스를 그걸로 꾸미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팔 수도 있고 거래할 수도 있고 NFT라는 게 모든 것에 암호화를 시킬 수 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분야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들면 잘 이게 이해력이 좀 떨어져서. 네. 정확하게 이해요. 아닙니다. 자, 오늘은 준비한 거는 메타버스는 아닌데 건설 쪽도 메타버스?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 이따가 또 약간 얘기가 나오는데 아, 그래요? 네, 첫 번째는 먼저 건설 아까 말씀하셔서 GS건설 가봅시다. GS건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GS건설은 이제 자이로 되게 굉장히 유명한 건설사죠. 네. 근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주가가. 그 이유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준공을 했던 바레인 LNG 프로젝트가 이제 공기가 지연이 되면서 배상금을 한 1,430억 정도 물었거든요. 그러면서 고점 대비해서 한 13%가량 빠졌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제 건축이랑 주택 부분은 견조하게 실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분양 물량이 1분기에는 1.2조 원, 2분기에 1.4조, 3분기에 1.6조 이렇게 2천억씩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4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평균 매출이 1.8조에서 2조 원까지 이제 향상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GP 마진 또한 22%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4분기에 또 거의 만세대 가까운 분양 물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준공 정산이 감안을 하면은 이제 수익성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쪽에 호재가 있습니다. 그 GS건설이 2005년부터 베트남에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토지를 5천억을 주고 160만 평 정도를 사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가 작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분양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베 1-1 구역이라는 곳에 이제 319세대 가계약이 이미 체결이 돼서 2022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말에 장부상에 2,500억이 인식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뭐 장부상에 2,500억 찍고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S 이니마라고 GS건설의 자회사가 있는데 얘네가 내년 하반기쯤에 상장 예정입니다. 그래서 GS 이니마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GS건설이 인수를 했고 스페인에 본사를 둔 이제 수처리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수처리 기업이라서 GS건설의 알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률도 이제 15에서 27% 정도 나오기 때문에 GS건설보다 높다. 영업이익률 자체도. 작년 매출도 보면은 2,956억이 나왔거든요. 3천억 가까이 나왔고 순이익도 303억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력 있는 회사다. 수주도 보면은 작년 11월에 중동 오만에서 2조 3천억짜리 해수 담수화 시설을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수주 실력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수처리 시장이 2024년 정도 되면은 1,000조 원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 문제. 네, 그렇죠. 물 문제가 있으니까. 물이 이게 반도체에도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초순수. 네. 물론 그걸 써서 오페스도 정수해야 되겠지만 물 시장은 엄청 커지는 네. 이런 플랜트 산업이 뭐 다양화되는 것 같아서 건설사들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 같고 GS건설 또 잘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GS건설의 중요한 먹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 GS 이니마 내년에 상장한다고 했는데 상장 가치가 1조에서 1.5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GS건설이 현재 시가총액이 3.5조 정도 되니까 상당한 부분에 크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이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본업 자체도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1조 원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본업도 탄탄하고 뭐 베트남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니마 상장이라든가 이런 모멘텀들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내년을 좀 바라보고 여유롭게 지켜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사들도 이제는 조금 이미지를 많이 탈바꿈해야 될 거예요. 과거에 이제 주택, 아파트, 브랜드 이걸로 이제 딱 고착화돼 버리면은 성장성이라는 게 이제 감소되는 그런 디스카운트되는 부정적인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뭐 예전에는 해외, 뭐 중동 건설붐 이것만 이제 갖다 붙이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뭐 좀 이따 또 메타버스 얘기하겠지만 가상의 세계에 건설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 있을까?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찾겠죠. 예. 찾겠죠. 예. 네. 뭐 그런 것도 아니면은 얼마 전에 제가 그 장외기업 투자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봤던 기업 중에 사진을 이렇게 쫙 촬영을 한 다음에 그 사진 속의 사진 파일들을 계속 이렇게 겹치는데 이게 건설사들 감리하는 데에 상당히 효용성이 높다 그래요. 그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AI 인공지능 요즘 많잖아요. 쫙 이제 돌려보면은 어느 하자 부위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바꿔라라는 조언을 해주는 뭐 그런 기능들을 건설사들이 많이 이제 도입하더라고요. 대형 건설사들이 그런 걸 보면은 AI, 메타버스 이것도 이제 건설사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구조들. 물론 좀 아직은 성급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서 GS건설은 뭐 고까지 내용 보이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 뭐 GS건설도 메타버스도 뭐 나중에 뭐 진출을 하겠지만 네. 근데 당장은 힘들고 약간 ESG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환경 쪽으로 먼저 신경을 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장 산업으로 진출을 할 예정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ESG도 아까 얘기했지만 거대한 플랜트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오폐수 처리 같은 거. 네. 하다 보면은 뭔가 설계상부터 해갖고 오차들이 생길 텐데 그거를 이제 메타버스로 먼저 구현해 볼 수도 있고 네네. 그 오차를 이제 줄이는 거죠. 공기도 줄이고 공사 네. 기간. 건설사는 무조건 이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적용하면은 건설사도 충분히 역량 확대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기업이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그죠? 네. 소문으로 서울 옥션. 서울 옥션입니다. 입니다. 미술품 경매 기업이죠. 네, 그래서- NFT로 난리더군요 요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나라가 미술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시장이 성장기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계속돼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라든가 재정 정책이라든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 그래서 이 자산 시장으로 돈이 너무 많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미술품이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소수 수집가들이나 이제 자산가들만 이런 경매 시장에 뛰어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미술품 이런 그 플랫폼 있죠. 공동구매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MZ 세대가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저도 이제 MZ 세대에 해당이 되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현대 국립미술관의 그 이건희 컬렉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 보려고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많이 지금 네. 수요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2주 전에 예약해야 되는데 뭐 바로 끝나버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유명한 전시회다 싶으면은 뭐 가서 보면은 줄을 뭐 1시간, 2시간씩 서서 보고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비층도 그만큼 다양해졌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반영하듯이 서울 옥션도 원래는 정기 경매를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4번만 했었어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2, 4, 6, 8, 10, 12 6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스파성으로 이제 그런 기획 경매 있잖아요. 기획 경매를 7번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온라인 경매도 진행을 하는데
원래는 온라인 경매가 1년에 20번에서 25회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40회 이상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배 넘게 이제 온라인 경매도 진행할 예정이고 이러한 상승세를 이제 숫자로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 낙찰 총액이 435억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700억이 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반기도 이 트렌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낙찰률도 85%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역대급 낙찰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뭐 미술품을 내놓으면은 다 낙찰된다는 거죠. 뭐 거의 그렇죠. 낙찰이 된다는 거고 이 트렌드는 하반기도 이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호재가 있습니다. 내년 9월 달에 세계적인 아트 페어인 프리즈라고 개최를 합니다. 서울에서. 네. 이 프리즈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아트 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의 피악, 그다음에 스위스의 아트 바젤과 이어서 이제 영국의 아트 페어 프리즈가 이제 3대 아트 페어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개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년 9월 2일 날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데 이런 세계적인 아트 페어가 개최가 되게 되면은 해외 유수 갤러리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 지점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미술 시장이 커지는 거죠. 한국의 미술 시장 자체가.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의 미술 시장을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원래는 홍콩이 아시아 미술 시장의 허브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워낙 홍콩 정세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허브 역할을 일정 부분 서울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NFT인데요. 서울옥션 블루라고 서울옥션 자회사가 있습니다. 서울옥션 블루가 NFT 관련된 비즈니스를 확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NFT는 아까 뭐 앵커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non-fungible 토큰의 이제 약자고 대체 물가 토큰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로 이제 디지털 예술품 시장이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뭐 지난 3월달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디지털 예술품이 낙찰이 됐습니다. 네. 가격이 어마어마하던데. 780억에 낙찰이 됐는데 네. 그냥 300메가짜리 사진 파일이거든요. 사진 파일이죠. 네, 근데 이제 78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이 NFT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아티스트들이 이 자기 작품을 온라인 플랫폼에 NFT 기술을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수월하게. 그리고 구매자들도 온라인상에서 온라인 쇼핑하듯이 예술품을 구매를 하고 있죠. 편리하게.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서울옥션 블루가 이제 블록체인 선도업체인 두나무랑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옥션 블루는 미술 콘텐츠랑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네.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술, 그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이 NFT 예술품 비즈니스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국내 미술품 시장은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네. 블록체인 NFT 관련해서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멀티플을 이제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뭐 근데 이제 최근에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주가 네. 문의들이 좀 들어오시는데 이 정도 가격 15,000원에서 네. 지금 한 27,000원 되니까 네, 지금 기준으로 올해 실적 땡겨서 계산을 했을 때 멀티플이 22배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멀티플이 조금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을 봤을 때는 분할 매수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성이라는 게 미래의 이제 가치를 막 당겨오는 그쵸. 거죠. 현재 가치로 당겨오는 현가화시키는. 그렇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미래 몇 년치를 당겨올지. 요즘 뭐 수채말로 한 20년치 미래가 당겨온다고 하길래 뭐 하겠다는데 어쩔 겁니까? 네. 네. 그래서 서울옥션은 뭐 2, 3년치만 계산을 하더라도 네. 성장성이 좀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네, 분할 매수 접근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디지털 음원 네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저작권 거래 요즘 광고 같은 거 하잖아요. 뭐 가수 선미 씨가 뮤직하우. 네네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근데 그것을 카피하면 어떡하지? 뭐 결국에는 복제된 것이 며칠 있다 중국에서 꼭 나오던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네. 이제 NFT 기술이라는 걸 그걸 못하게 지금 된 거잖아요. 전생에 유일하게 하나 뭐 이런 희소성, 그 희소성의 가치를 값어치로 저장해가지고 사람들끼리 이제 뭐 가격으로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그림 한 장에 700억? 네. 네. 780원. 뭐 어느 집에 갔더니 이제 미키마우스 그림 같은 거 있는데 네네네. 뭐 몇억 한다고 하셔가지고. 아, 모던 아트. 아, 그래요? 네. 그런 거? 나는 그냥 디즈니 건 줄 알았어요. 아, 창피하네. 네, 좀 알아야 아닙니다. 됩니다. 그래서 그 큐레이팅 공부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림을 보는 맞아요. 안목 같은 거.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아까 MZ 세대에도 말씀을 네. 드렸지만 자꾸 전시회를 보면서 안목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봤을 때 괜찮은 그 작품이 있으면 이제 네. 사는 거죠. 아. 네, 투자 가치를 뭐 보고. 요즘 뭐 운동화 같은 것도 굉장히 네. 고가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옥션이라고 하는 경매 시장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마켓이니까 인정해 줘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신발이나 하나 보러 가세요. 자, 소문으로 들었어. 네. 희한한 소문은 아니고 네. 그럴싸한 설득력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GS건설하고 서울옥션 얘기 들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의 김학준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